잠깐 다시 올려야겠네. 네. 자, 그러면 우선은 요 과정에서 1단원을 저희가 마무리하고 그 다음 이제 2단원 우극한과 좌극한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원 우극한과 좌극한입니다. 자, 2단원 우극한과 좌극한인데요. 극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서 배웠죠. 수렴한다, 발산한다. 어떤 하나의 지점, 목표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다가간다라고 하면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특정한 목적지가 없이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점으로 다가간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함수 값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함수 값이 아니라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극한이라는 것은 x가 어떤 특정한 지점으로 갈 때 또는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을 때, 즉 x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결국 어떤 특정한 값으로 도달하는가를 보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x가 a로 가기 위해서는 분명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x가 a로 다가가는 것이 있고요.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다가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함수의 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특정 지점을 우리가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분명히 작은 쪽에서 오는 것과 큰 쪽에서 오는 두 가지의 방향이 존재하는데, 결국 극한이라는 것도 방향성을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우극한이다라는 것은 읽어보면 x의 값이 a보다 크면서의 밑줄이 필요하겠죠. a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나타내고요. 기호로 x가 a보다 큰 쪽이라고 하여 a 뒤쪽에다 플러스를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극한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 그래프로 확인하면 a보다 큰 쪽에서, 즉 오른쪽에서 a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극한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반대로 좌극한이라는 것은 x의 값이 a보다 작으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기호로 나타낼 땐 a보다 작은 쪽이기 때문에 a 뒤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로 확인해 보면 a라는 지점보다 왼쪽에서, 작은 쪽이니까 왼쪽이죠. 왼쪽에서 점점 a 쪽을 향해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 다가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은 쪽이 왼쪽이고요. x를 기준으로 보면 큰 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우극한, 그리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것을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래프 하나를 좀 예시로 제가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fx라는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값을 우리가 알파, 이 값을 우리가 함수 값을 베타라고 하면 이때의 y 값을, 자, 이러한 x 그리고 이 지점, 이 x가 진행되는 지점을 a라고 했을 때, 자,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를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죠? a보다 작은 쪽에서 a를 향해 나아가면 그 극한값의, 즉 목적지가 베타라는 값으로 지정이 되겠지만, a보다 큰 쪽에서 a를 향해 다가가게 되면 분명히 요 위에 있는 알파라는 값을 기준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띌 경우 우리가 a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x가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극한값의 존재 여부, 과연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그 말은 특정한 지점에서 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확인한다? 좌극한과 우극한을 확인하여, 만약 이 그래프처럼 좌극한의 값과 우극한의 값이 서로 같은 지점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 지점을 x가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제가 그려놓은 이런 그래프처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른 지점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의 극한값을 어떤 하나로 지정할 수 없으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두시고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있죠. 대부분의 경우 극한값 문제는 항상 우극한과 좌극한, 즉 우리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아까 그린 것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끊어져서 따로 그 위치가 다른 지점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어져 있거나 또는 그 목적지가 같은 쪽에서 출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따로 좌극한, 우극한을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으나, 예를 들어 유리함수 또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 또는 가우스 기호를 포함한 함수처럼 뭔가 그래프가 끊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 끊어져 있는 상황에서 목적지가 다른 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의 극한을 구하라고 할 때 좌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 또는 우극한을 구하라고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셔야지만 그 극한값을 형성해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문제가 나와 있죠. 문제는 상당히 쉽습니다. 방향만 정확하게 맞춰주면 되니까요. 자,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때 극한값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1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2의 우극한이죠. 플러스라고 되어 있으면, 자, 그러면 2라는 지점에서 우극한이기 때문에 2보다 오른쪽에서 쭉 2를 향해 떨어져 내려오면 그 목적지가 함수가 y값이 3을 향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fx의 2에서의 우극한은 3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2번을 보시면 리미트 x가 2에서의 좌극한이죠. 작은 쪽이니까. 그러면 2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건 2보다 왼쪽에서 쭉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의 함수값은 x축, 즉 0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2에서의 좌극한은 0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x가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그런데 분명히 위에 1번과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2에서의 좌극한과 2에서의 우극한은 하나는 3, 하나는 0이므로 서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2에서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x가 0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보면 0에서는 0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왔을 때도 3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른쪽에서 왔을 때도 3을 향해 다가간다. 즉 0에서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모두 3이라는 값으로 똑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가 0에서의 극한값은 우리가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유제도 같이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문제를 보면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극한을 조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방향만 정확하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1번 보시면 x가 3에서의 우극한이네요. 네, 우극한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래서 3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3에서 오른쪽에서 쭉 내려와서 3이 x가 3으로 다가갈 때 함수값이 갖는 지점이 어디냐? x축에 걸쳐있기 때문에 3에서의 우극한 값은 우리가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x가 4에서의 좌극한이죠. 자, 4의 왼쪽에서 4를 향해서 쭉 다가가고 있으면 함수의 극한값이 좌극하는 3이라는 지점, y가 3일 때의 지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4에서의 좌극하는 3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3번은 x가 그냥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여부를 보는데 1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똑같은 1이라는 지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여전히 1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fx가 2에서의 극한값을 보라고 되어 있네요. 자, 2에서의 극한값, 물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2에서의 함수값은 3이지만 극한값은 일강에서도 얘기했듯이
함수값의 존재 여부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목적지가 같은가, 그래프가 가고 있는 목적지가 같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2에서 왼쪽에서는 2를 향해 다가가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도 2로 갈 때 2를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극한값 역시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일치하므로 우리가 2라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은 x가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 여부인데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에서는 좌극한은 어디로?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죠. 그러나 우극한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2를 향해 나가고 있죠. 즉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이 함수는 좌극한은 마이너스 1, 우극한은 2,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그래프라는 것을 좀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그래프를 그리기 어렵다라면 우리가 그 극한이 갖고 있는 특징, 즉 극한이라는 것은 함수 값이 아니라 그 지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특징을 좀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극한값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죠. 보시면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조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2를 기준으로 그래프의 모양을 보면 2의 왼쪽에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요. 2의 오른쪽에서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두 개의 극한값이 발산하는 두 개의 극한, 발산하는 값조차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때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번은 사실 그래프가 그리기 어렵죠.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1에서의 좌극한이라는 것에, 우극한이라는 것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면 돼요. 자, 뭐냐면 1에서의 우극한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하게나마 1보다는 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즉 절대값 안에 있는 x값이 1보다 큰 쪽이라면 결국 이 절대값은 어떻게 풀린다? 그냥 양수로 돼서 부호가 바뀌지 않고 풀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때의 이 절대값을 우리가 풀더라도 부호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런 상황으로 그대로 x-1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위에 있는 쪽과 아래에 있는 쪽을 우리가 아래에 있는 쪽과 위에 있는 쪽을 서로 약분하게 되면 이러한 분수함수는 분모 분자가 약분돼서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때의 x가 1의 우극한일 때는 그 1의 값을 x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는 값으로서 2로서 형성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결국 우리가 좌극한이냐 우극한이냐를 통해서 절대값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어떻게 부호를 맞춰서 풀어낼 건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3번이 그거에 반대되는 케이스죠. 3번 같은 경우엔 2의 좌극한이니까 2보다 미세하게나마 작은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2보다 작은 쪽에 x가 들어가게 되면 절대값은 음수가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x-2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빠집니다. 즉 약분했을 때 이 내용이 마이너스 x로 나오게 될 거고요. 2에서의 좌극한은 이때의 2를 대입한 마이너스 2의 값으로 형성이 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 3번도 2에서의 우극한이라고 하면 여기가 그대로 빠지기 때문에 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쪽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가 붙지 않고 플러스 x가 나와서 그때는 우극한의 값은 그냥 2가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 번 더 되짚고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건 9번은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략을 하고 10번을 좀 보시면요. 자, 함수 fx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x-1,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되어 있는데 x가 1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에 밑줄 치시고,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좌극한과 누가? 우극한값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살펴보기 위해선
함수가 1보다 큰 쪽에서는 분명히 이 위에 있는 함수로 형성이 되어 있고 함수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 아래 있는 함수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함수가 1보다 큰 쪽, 즉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의 fx는 우리가 어디에다가 x-1에다가 1을 대입한 0의 값으로 형성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밑에 있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의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 -1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낸 함수의 우극한과 함수의 좌극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분명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일치한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1 플러스 k와 0의 값이 서로 같아야지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고 그때는 함수가 x가 1인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k의 값은 얼마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단원과 2단원의 내용을 우리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극한을 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이 될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학교 시험이라던가 극한을 문제를 우리가 수능이나 또는 모의고사에서 풀 때 요 3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3단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우리가 많은 연습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예습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